자, 안녕하세요. 김광우예요. 저희 주 4일 운동 프로그램 드디어 데이 3입니다. 데이 3는 다른 날보다 좀 볼륨이 많아요. 무겁게 하는 운동은 없는데 운동 세트 수 혹은 종목 수가, 특히 종목 수가 다른 날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목에서 종목 넘어가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이때 주의해야 될 건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 그래서 너무 민기적민기적거리고 막 하다 보면은 운동 시간 엄청 길어질 거예요. 그러면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잘 경계하시고 훈련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운동 종목은 참 말도 많고 다양한 자세로 많이들 하는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입니다. 제가 세트 중간중간에 이 운동을 왜 넌 좀 특이하게 하니? 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시연 영상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워서 하는 프레스 계열의 가슴 운동들은 천장에 제일 가까운 가슴 근육이 타겟 머슬이 됩니다. 이렇게 누웠어요. 그럼 저쪽이 천장이라고 칠게요. 가슴 하, 중, 상, 상, 중, 하 중에 어떤 놈이 천장에 제일 가까워요? 빨간색이 제일 가깝죠? 그러면 가슴 하부는 늑골지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플랫한 위치에 누워서 아치를 두고 하게 되면 똑같은 가슴 프레스 운동을, 밀기 운동을 해도 상, 중, 하 중에 어느 근육이 운동이 더 많이 된다는 소리예요. 물론 다 같이 하겠지만, 그죠? 하부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야,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우리 선생님이 이 정도 40도, 보통 교과서적으로는 20에서 40도라고 나와 있거든요. 40도에 두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랬어. 이랬어요. 누가 제일 가까워요? 천장이랑. 빨간색. 그죠? 만약에 야, 이렇게 나도 안 하지 새끼야. 45도 정도 하지 마.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던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나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에서 빠 해가지고 팔꿈치 바깥쪽으로 이빨 벌리면서 했었던 거는 어떻게 된다? 오케이.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가슴 상부 운동할 땐 아치를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안 두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어디가 가까워요? 네, 파란색이 이제 가깝죠. 이 트레이너들 강의 영상에서만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벤치 각도는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방금 전에 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항상 제가 데이 1, 데이 2 영상에서 저항과 목표 근육이 어떻게 매칭돼야 된다 그랬죠? 같은 결방향으로 정렬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타겟 머슬 어디예요? 파란색이죠. 파란색은 수평이지 더 약간 대각선이야. 그러면 팔은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이는 게 좋아? 약간 아래 대각으로 움직이는 게 좋아? 너무 몰아가는 것 같아요? 몰아가는 거 맞아. 우선 내가 누운 자세에서 프레스 할 때는 천장과 제일 가까운 가슴 근육이 주도적으로 쓰일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인클라인 각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다. 두 번째 포인트 뭐예요? 가슴 상부 운동할 때는 아치를 지나치게 두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 포인트 뭐예요? 근육의 결방향을 따라서 팔을 움직여주는 게 좋다. 왜? 가슴 근육은 지금 특히 가슴 상부 근육 쇄골에서 기시하죠. 쇄골 안쪽 2분의 1에서 이러면 또 어렵다고 뭐라 한다. 어쨌든 이렇게 뻗어가지고 팔에 붙어있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팔을 어떤 경로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타겟이 더 잘 될 수도 좀 덜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이제 너무 길어졌다. 약간 이런 거 쓸데없이 고퀄이에요.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 해. 자, 농담이고요. 웜업을 했다고 칠게요. 영상 너무 길어지니까 웜업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분중량으로 하는 거예요. 자, RIR 몇으로 쫓아가라 그랬어요? 지금 보시면 4세트 할 건데 2RIR 8개에서 10개 2010이래요. 자, 첫 세트는 템포 알려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치 너무 많이 두지 말고 배 힘 잘 주고 근육, 파랑 색깔 근육에 집중하시고 MMC 결방향 따라서 하나, 둘, 멈춤 없이 쓱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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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둘, 둘 10개 했다고 칩시다. 이런 템포로 하시면 되고요. 저 ERIR 때렸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무게 기록하시고 개수 기록하시고 쉬는 시간 2분이네요.
쉬었다가 다음 세트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영상을 따로 만들으라 그래도 비슷하게 구성할 정도로 제가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더 깊숙이 들어가고자 한다면 뭐 운동 지도자급 아닌 이상은 더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프로그램 배포할 때 설명 영상에서 뭐라 그랬어요? 서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게 돼요. 약간 뭐 종교적 발언은 아니지만 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의심을 하면서 계속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뭐예요? 귀에 안 박힌다고. 그런 것처럼 이 훈련 프로그램을 배정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원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야 된대 라고 했을 때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잘 되겠네 라는 믿음을 갖고 가야 훈련 효과도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이런 플라시보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만들어내고자 제가 훈련의 동기를 좀 더 주고자 좀 딥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하시면서 말씀드린 김에 아마 이 운동 고민 엄청 많을 거예요. 잘 될 때도 있고 막 안 될 때도 있고 막 그러고. 그래서 내친 김에 몇 가지 포인트들을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저를 이 위치에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아니, 할 때 거기 앞에서 찍어주시면 돼요. 자, 5초 전이니까 체크하고 들어갈게요. 첫 번째, 이거 쉬는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자, 하면서 설명드려야 될 거, 자, 지금 할 거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얘 너무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면 안 돼요, 어설프게. 이러면 전상박근이 더 쓰일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좀 안쪽으로 더 들어와 줘야 흉근 상부가 더 쓰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시겠죠? 이번 세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좀 안쪽으로 들어와서 움직여줘야 된다. 오케이? 자, ER로 10개 했다고 치고 쉬는 시간 체크하고 야,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 전면 삼각근도 파란색, 흉근 상부도 파란색이에요. 그러면 서로 위치가 어때요? 네, 가까워. 빽! 이렇게 겹치진 않는데 좀 가까워요. 그리고 근육의 결이 어때요? 존나 닮았어. 그죠? 그러면은 이 말인즉슨 내가 어떤 특정 저항을 들고 움직이는 동안 아무리 분류하려고 그래도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일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차피 아무리 기깔나게 설정을 해도 둘이 아예 따로따로 쓰일 수 있는 환경은 없을 거다. 하지만 우리가 자세를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절하면 분명히 어느 한쪽으로 편향시켜서 타겟팅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결론이 도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봅시다. 지금 보면 둘 다 붙어 있는 데가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엄연히 차이를 두고 보자 라고 한다면 가슴 상부는 쇄골 안쪽에 붙어 있어요? 바깥쪽에 붙어 있어요? 여기가 쇄골이야. 안쪽. 얘는 전면 삼각근은. 그럼 팔이 움직일 때 하나 떼놓고 쓸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동시다발적으로 쓰이겠지만 만약 팔이 움직이는 경로가 많이 바깥쪽으로 퍼져서 움직이면 어디가 많이 움직여요? 얘가 더 많이 움직인다고. 왜냐면 팔 위치 자체를 안에서 이렇게 갖고 온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벌려서 갖고 오기 때문에 얘가 주도적으로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잖아요. 여기까지 보면 되시죠? 이 그림으로 봐서 직감적으로 쉽게 다가오잖아요. 그죠? 자, 근데 만약 쉬는 시간 됐으니까 끝나고 다시. 자. 왜냐면 이걸 계속 영상 편집해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데이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10개 ER로 했다고 치고 쉬었다가 라스트 세트인데요. 자, 그러면 이어가서 팔이 바깥쪽으로 더 벌어진 상태에서 팔이 바깥쪽으로 벌어진 상태에서 앞뒤로 움직이게 된다면 전면삼각근이 쓰일 가능성이 더 높아졌잖아요. 왜냐하면 쇄골 바깥쪽으로 더 이동해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근데 얘는 전면삼각근보다 흉근 쇄골지는 좀 더 안쪽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좀 더 주도적으로 쓰려면 이 방향으로 벌어져서 왔다 갔다 하면 부착점이 기시점 위치로, 정지점 기시점 위치로 이 방향대로 돌아다닌다고. 그럼 얘를 좀 더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팔을 안쪽으로 끌고 와야 돼요. 그래야 얘가 지금 많이 찌그러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벌리고 하니까 여기서 옷의 주름이 펴졌다가 늘어나는 게 커요. 근데 팔을 안으로 들고 오니까 이젠 여기서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옷의 주름이 더 커요. 이렇다는 거는 어떤 거에 대한 방증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완이 움직여야 되는 경로가 퍼지기보다는 좀 안쪽으로 들어와 주는 게 좋겠다. 왜냐면 이러면 확실히 보일 거예요. 그죠? 옷이 찌그러졌다가 펴진다라는 건 물론 그려놓고 입은 옷이기 때문에 진짜 속에 있는 근육처럼 명확하게 뭐 100%의 이런 100%의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논리 때문에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에서 만약 나 다 할 거야 그러면 네 맘대로 해. 근데 흉근 상부를 위해서 운동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차이가 있다. 그냥 거기서도 보여요 지금.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어저께 욕먹었어요. 동건쌤이 아씨 그렇게 하면 못 팔아먹냐고 이제 진짜로. 그래가지고 어저께 동건쌤한테 혼났어요. 나랑 띠동갑 차이 나는데 혼났어요. 어쨌든 갑시다. 마지막 세트. 이거 말씀드려야 돼.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 둘 바꿔볼게요. 하나 둘 다시 바꿔볼게요. 하나 둘. 무슨 차이예요? 팔꿈치가 많이 구부러졌다 펴지고 덜 구부러졌다 펴지고. 가슴 운동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흉근 상부 운동하고 있는 거죠. 윗가슴 운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팔꿈치를 구부렸다 펴지는 근육이 훨씬 더 많이 쓰이겠죠? 팔꿈치 구부렸다 펴는 근육 누구? 산두. 팔 앞뒤로 많이 움직이는 근육 누구? 흉근. 가슴 근육.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밀면 안 된다. 이렇게 밀어야 된다. 정리되시죠?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였습니다. 다음 케이블 딥스예요. 케이블 딥스 어때요? 3세트만 한대. ER이고요. 10개에서 12개. 2010으로 쉬는 시간은 2분입니다. 자, 보통 웬만한 헬스장에는 이런 체스트 케이블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롱자로 뻗은 왕 케이블이면 안 되고요. 이렇게 좀 좁은 케이블이어야 됩니다. 웬만하면 다 있을 거고, 만약에 우리 헬스장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환불하고 다른 데 가시면 되고요. 농담이고요. 그 디핑바는 다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 dim 어시스트 머신은 다 있을 겁니다. 그것도 없으면 저기 산스장 가가지고 보면 무조건 디핑바는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케이블에서 하시는 운동이고요. 타겟 머슬은 늑골지입니다. 자, 늑골지 어디라 그랬어요? 이제 뭐 귀에 박혔죠, 아주. 늑골지 어디예요? 오케이. 이 자연상관과 채널 PD 한 1년 하면 웬만한 트레이너 씹어먹을 수 있어요. 자, 어쨌든 농담이고요. 자, 늑골지기를 타겟을 하는데 사실 늑골지를 타겟을 하는데 우선 포인트만 정리를 하자면 이 늑골지가 최대한 늘어난 지점을 찾아야 돼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늘어나려면 아래에 있는 놈이죠. 그러면 일단 아래에 있는 놈이면 일단 뒤로 가야 될 것 같고, 팔에 붙어 있으니까 팔이 뒤로 가야 될 것 같고, 아래에 있는 놈이니까 팔이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늘리려면 위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늑골지 빨간색 섬유 가슴 아래 가슴을 늘리려면 팔이 이 위치로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갔을 때 제가 내 팔꿈치 끝이 도르래 구멍이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하나도 안 맞죠? 여기 어때요? 여기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서서 해야 되는 위치가 여긴 거예요. 그리고 이 팔꿈치 끝이 바라보고 있는데 도르래 구멍이 있어야 돼요. 그럼 저한테는 저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 저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저한테는 위치가 적당히 세팅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내가 와야 되는 위치에다가 발 하나 둔 상태에서 가운데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자, 먼저 끌어요. 자, 그런 다음에 발 왔죠? 여기서 몸 지탱하기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무릎 꿇습니다. 오케이? 왜냐면 상하 위치만 좀 달라질 뿐이지 이 정도도 충분할 거예요. 거기서 그대로 이제 딥스 하듯이 숙이면 안 돼요, 너무. 그러면 흉골지 운동으로 넘어가 버려요. 흉골, 그죠? 늑골지 운동이니까 팔이 열로 들어와야 돼.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상체를 숙여버리면 열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하셔야 됩니다. 갔다가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케이블 딥스입니다. 빨간색 방향대로 케이블이 이동하는 거죠. 맞아요. 역시. 좋아요. 맞습니다. 자, 바로 본셋 들어갈게요. 당겨놓은 다음에 찾아놓은 위치, 됐네. 하고, 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블 와이어가 뭘 관통하는지 보자. 빨간색 근육, 가슴 아래 근육을 관통하는지 보는 거예요. 관통하죠? 그러면은 적정 위치다. 세팅 잘했네. 바로 가는 겁니다. 자. 오케이? 자, 제가 ER라이얼에 도착시켰다고 치고요. 2010이었으니까 하나, 둘 이런 템포로 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2분 쉬셨다가 갈 거고, 하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딥스를 그냥 밴드 딥스 같은 그냥 원래 그 프리웨이트로 딥스 할 때 얘기 아니에요. 케이블 딥스 할 때 얘기예요. 얘를 팔에 붙어 있는 근육이잖아요. 가슴 근육은. 그러니까 팔이 어디로 들어오냐, 어느 위치로 팔이 오게끔 만드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다들 이걸 놓치고 아랫가슴 운동한답시고 딥스 들어가서 팔을 여기다가 빼버려요. 너무 엎어져서 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누가 찌그러져요? 가운데 있는 놈이 찌그러지잖아. 그럼 가운데 있는 놈 운동하게 된다는 소리잖아요. 누구 찌그러지게 만들어야 돼요? 가슴 아래 근육 운동하고 싶으면 이 근육이 찌그러지게 만들어야지.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실 케이블 딥스는 완벽하게 근육이 늘어났을 때 데미지를 주지도 못하고 근육이 짧아졌을 때 데미지를 주지도 못해요. 이 말인즉슨 나쁘게 표현하면 좀 애매해질 수 있고 좋게 표현하면 좀 하이브리드적인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블 딥스는 원래라면 저희 데이 1에서 프레스 어라운드 했을 때처럼 원암으로 이 위치까지 오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끝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팔을 막 이렇게 하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원래는 여기까지 오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원암을 했을 때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상급자들 아니면 이런 디테일까지는 굳이 초급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디테일을 넣어가지고 한 팔씩 하게 되면 뭐가 많이 들어요? 뭐가 길어져? 그렇죠. 시간이 길어진다고. 그래서 불필요하다. 쓸데없는 고퀄이다. 쓸데없는 고퀄이 왜 안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방어주요 멋있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술, 여섯, 일곱, 여덟. 올라왔을 때 전환이랑 케이블 와이어랑 같은 선상에 있어야 돼요. 벗어나죠? 이러면 셋업 잘못된 거예요. 벗어나죠? 이러면 셋업 잘못된 겁니다. 원, 투. 전 쉬는 시간 체크하고 가슴 파열됐었잖아요.
자꾸 파열된 거 갖고 우려먹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게 힘도 다르고 너무 느낌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지금 막 여기는 막 엄청 뭐라 그럴까요? 너무 막 자극의 수치가 0부터 10까지 있다면 여기는 지금 한 9야. 근데 여기는 반응이 없어. 약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눈물이 날라 그러네. 그래서 제가 다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번 이렇게 되면 일단 얘랑 불균형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밀기를 해도 이 어깨에서 받는 데미지랑 이 어깨에서 받는 데미지가 달라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쪽 어깨만 뭔가 다른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어깨에서 나타난 반응이 어디로 방사돼요? 목이나 주변 관절인 팔꿈치로 방사된다고. 그러면 그게 또 손목이나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막 하나둘씩 다 틀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거를 맞추는 작업도 너무 번거롭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거를 회의감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꺾여요. 그래서 정말 부상이 위험한 건 내가 어디가 다쳐서 아파서 위험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위험하다? 마음이 꺾여요. 그래서 뭐 심리적으로도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거 볼 때도 되게 뭐라 그럴까요? 좀 속이 많이 상하고 그랬었었는데, 그런 시간을 쭉 지나고 나서 일단 지금은 뭐 괜찮고요. 그리고 적어도 소통이 됐었던 사람들, 영상으로든 실제로 만났건 그런 사람들은 부상에 대해서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 다친 썰이 좀 웃기잖아요. 이거 썰 알아요? 다친 썰? 왜 피대한다 그런 거예요? 자, 오케이. 사실 뭐 제가 제안하긴 했지만, 자, 다음 마지막 세트 가고. 오케이. 자, 이렇게 케이블 딥스 포인트들 말씀드렸고, 가슴 다친 썰 풀다가 끝났는데, 제가 다음 운동들 하면서 하나 제가 뭐 얘기 꺼낸 거니까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바벨 오버헤드 프레스네요. 바벨 OHP는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체형 교정상에도 좀 좋은 운동이고, 전반적인 내가 수직 밀기에 관련된 근력 발달에도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전삼각근만 집약적으로 타겟팅 하기에는 그렇게 이상적인 운동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삼각근 운동에 넣어놓습니다. 실제로 목표 근육도 전삼각근이라고 표기를 했고요. 왜 그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삼각근이 꽤 많이 쓰이는 운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전삼각근만, 이 전삼각근만 집약적으로 파는 디테일이 필요한 상급자들은 차라리 바벨 OHP보다 다른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좀 공통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부분 등을 피고 전체적으로 밀기 근력을 향상시키고 이런 목적이 있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바벨 OHP에서 조금 더 이점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 OHP를 넣은 거고요. 우선 웜업 하나둘씩 하면서 갈게요. 상대적으로 오늘 나오는 다른 운동들에 비해서 아마 그런 자세 복잡성이라고 표현할까요? 운동 동작이 좀 복잡한 운동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그렇기 때문에 웜업 차근히 하면서 뭘 해야 돼요? 자세에 대한 점검을 충분히 하시고 본 세트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러면 빈봉부터 가볼게요. 우선 가슴을 활짝 열고 엄지손바닥을 쫙 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 엄지손가락 끝이 어깨 근육에 스칠락 말랑하는 범위가 있을 거예요. 이때 전환이 수직으로 서는 위치가 있을 겁니다. 여기가 그대로 뻗어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쉽게 표현하면. 물론 각자 개인의 어깨의 성향이라든지 목적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기준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저한테 이 정도면 가서 딱딱 여기 잡으면 되겠네요, 전. 자, 그러면 가운데로 끌고 오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웜업 차근차근히 하셔서 본세트 도달하시면 전 본세트 도달했다고 칠게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무게 세팅 끝내시면 바로 본셋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본셋 해볼까요? ERIR이고 템포는 2010 8개에서 10개 할 수 있는 무게라고 칠게요. 그런 다음에 똑같은 위치 잡고 무게랑 횟수 기록하시고, 사실 OHP는 교과서적인 자세는 그냥 저 하는 거 보고 어느 정도 가늠만 해서 쭉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뭐 나타나는 문제들이 너무 각양각색이에요. 특히 OHP는 어떤 사람은 흉추신전이 잘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내전이 너무 심하고, 어떤 사람은 팔꿈치가 너무 뒤로 빠지고, 어떤 사람은 손목이 꺾이고, 기타 등등. 그래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다 하나씩 짚어드리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아, 대략적으로 자세 구성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어떤 이유에서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만 따라와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OHP 영상 따로 촬영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슴 얘기를 이어서 해볼 건데, 제가 가슴을 왜 다치냐면, 쉽게 얘기하면 정말 힘자랑하다 다친 거예요. 왜 그러냐, 대회 서폿을 가게 됐는데, 그 대회 서폿장에서 그 관객들이랑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선 경품 이벤트를 했어요. 근데 그 경품 이벤트 종목이 벤치프레스였어. 그래서 벤치프레스 1, 2, 3등 하는 사람 뭐 준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몸무게가 96kg였나? 그랬었어가지고, 그러면 뭐 대한민국에서 솔직히 운동해가지고 96kg 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힘엔 좀 그게 있었던 거야. 그리고 벤치를 다른 운동들에 비해서 좀 잘했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또 이렇게 힘자랑하고 싶은 거지. 또 힘도 별로 세지도 않으면서. 쉬는 시간 끝났으니까 이거 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10개 했다고 치고 다시 체크하고요. OHP 하실 땐 여기서 보통 이렇게 들어가는 자세를 보여드리면 팔은 그대로 가고 머리를 집어넣는 줄 아는데, 머리 척추는 머리는 가만히 있고 팔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팔이 여기 있는데 머리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팔이 머리 뒤로 가는 겁니다. 이 포인트 잘 기억하시고. 자, 해서 어쨌든 그래서 힘장하고 싶은 거지. 대회 나갔어요. 한 9명 출전했나? 이제 100 밑으로는 껴주지도 않아. 100부터 이제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었어요. 100, 와, 120, 와, 140, 그리고 갔어요. 140에 가니까 총 4명이 남았어요. 원RM 재는 대회였거든요. 대회도 아니지. 그냥 이벤트였거든요. 했는데 140을 딱 가니까 나머지 다 떨어지고 이제 4명이 남았어요. 150, 막 들었어요. 160, 막 들었네. 저 그때 원RM이 150이었는데 내가 160을 들지도 몰랐는 그런 상황에서 우연찮게 거기서 원RM을 갱신을 한 거예요. 이게 되게 골 때리는 스토리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웬만하면. 어쨌든 나가서 160을 들었어요. 문제는 140부터 150, 160까지 그 4명이 고스란히 살아남아가지고 다 계속 시합이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 중량은 170이야. 근데 160대 딱 들고 와, 나 원RM을 갱신을 했네. 이래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엎친 데 덮치기용으로 기분이 더 좋은 거야. 그러고 나서 170을 들어갔어요. 딱 떴어. 생각보다 들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150이 넘어가면 어깨가 땅에 박히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들었는데 생각보다 들만해. 그러고 나서 됐다, 든다 하고 슉 내렸어요. 근데 야, 드라마 기가 막히네요. 자, 하고 말씀드릴게요. 범위가 허락되면 끝까지 내리시고요. 오케이, 쉬었다 마지막이네요. 자, 그래서 170을 들었어. 와, 어깨가 진짜 땅으로 꺼지는 느낌이 나지만 하면 들 수 있을 것 같아. 됐다, 쑥 내렸어요. 여기서 우지지지지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피디님이랑 저랑 정말 두꺼운 삼겹살을 서로 손으로 잡아가지고 짱짱하게 당기고 있어. 근데 누가 거기다가 가운데 톱질을 해. 수걱 그러면은 여기서 우지직 하면서 그 170kg에 눌려가지고 그 느낌이 터진 거예요. 근데 그때 얼마나 심했냐면 내 귀에 그 소리가 들렸어. 우지직을 떨구고 근데 거기서 보통 하고 손을 놔야 되는데 그것도 이 개 죽이려면 허세 하고 에이 한 다음에 또 다시 같이 보조원이랑 밀어서 올려놓은 거야. 얼마나 터졌겠어. 그래서 거기서 하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씨 안 되네 하고 또 허세를 부리면서 나온 거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아저씨였는데 그 아저씨도 170을 들다 깔렸어요. 그리고 그러면 공동 3등이 2명인 거잖아요. 나머지는 들었어. 이 정신 나간 1등 양반은 190을 들었어요. 어쨌든 그때부터 나는 인스타에 원RM 치는 걸 안 올렸어요. 세상은 넓고 까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해서 공동 3등이잖아. 근데 경품을 받았는데 그냥 그 아저씨 주고 나는 뭐 별일 아니겠지 했는데 점점 이제 아파오는 거예요. 이 아드레날린 이제 푹 꺼지니까 이 통증이 점점 느껴지는 거지. 와, 그렇게 해서 터져가지고 점점 후끈 하더니 이게 애려. 자, 다음은 덤벨 레터 레이즈입니다. 측사막근 운동이고요. 총 4세트를 진행을 하고 1할 2할로 10개에서 12개 1011이니까 하나 쓱싹 둘 쓱싹 셋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저희가 총 4일 프로그램 중에 레터럴 레이즈가 한 번 나오네요. 되게 중요한 운동이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뭐 말도 많고 하는 자세도 각양각색이고 하지만 어쨌든 제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내용들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서 세트 중간중간에 제가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남자는 어깨빨 아니겠어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저희 지금 무게 높이 다뤘어요. 예열 충분히 되어 있어.
무게에 대한 적응, 뭐 어차피 무게 많이 다루지도 않는 운동이기 때문에 크게 필요 없어 라면 바로 본셋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 번, 많게는 2번 정도만 웜업 하시고 바로 본중량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략적으로 요 무게로 한다는 전제하에 바로 본셋을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정면 자세 12개 1할 라이알 목표 근육 여기 초록색 근육이죠? 집중하시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측상하권 운동을 하는데 왜 90도까지만 안 올리고 여기까지 올리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측상하권 타겟을 하는데 덤벨 레터 레이즈 같은 경우에 여기서 최대로 모멘텀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 부하가 걸리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지금 덤벨 레터 레이즈의 목적 자체는 측삼각근의 최대 단축 위치에서 높은 부하를 적용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측상각근이 최대로 짧아지는 건 팔이 90도 외전됐을 때보단 조금 더 이동한 100에서 120도 정도, 완벽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이 정도의 사이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땐 거의 엄지손가락이 귀 정도 오는 위치 정도일 거고요. 그 이 정도의 위치가 측상각근의 최대 단축 위치라는 거예요. 따라서 측상각근의 최대 단축 위치에서 이미 유의미한 모멘트 암으로 인해서 부하를 줄 수 있다면 90도에서 끊지 않고 측상각근의 최대 단축 위치인 이 위치까지 팔을 올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90도에서 끊지 않고 이 위치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일단 전면 자세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그리고 다들 막 이거 갖고 막 엄청 조롱도 많이 하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이런 논리 때문에 측상각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의구심이 그렇게 자꾸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나도 이렇게 배웠고 이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자, 쉬었다가 세 번째 세트 진행할 건데요. 그래서 내가 공부한 바로면 이게 맞아. 근데 이제 엄청 그렇게 막 조롱을 받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그러다가 제가 작년 겨울에 미국을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코치에서 그래서 제가 작년 미국을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 교육을 참가를 하고 생착학 기반 실기 이런 교육이었는데 거기서 코치가 똑같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냐? 질문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걸 되게 사람 한 20명이 있는 데서 제가 질문을 할 정도로 그렇게 영어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질문을 그때 당시에 하지 못했고 온라인 강의를 한 2-3번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유를 찾은 거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도를 하거나 제가 할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럼 만약에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뭐 어그로를 끌려고 아니면 굉장히 특색 있는 걸로 사기 좀 쳐먹으려고 했었던 거면 일단 남들은 시키고 보여주기는 한 다음에 나는 그렇게 안 했겠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되게 불로장생할 수 있는 약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독약인 건 나만 알아. 근데 사람들이 사겠대. 그럼 팔 수는 있잖아. 근데 나는 안 먹겠지. 제가 판단 소리는 아니에요. 그 정도 양심을 갖춘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럴 거잖아요. 근데 저도 한다는 건 그만큼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어찌됐든 뭐 여기까지 올리는 이유는 그렇고요. 그리고 하면서 아까 저희 가슴 상부 운동할 때 비슷한 결을 가진 근육과 비슷한 부착점을 가진 근육은 같이 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필연적으로. 그러면 그게 전면삼각근과 흉근의 상부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측면삼각근과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도 써야 되는 게 맞고 쓸 수밖에 없고 힘이 들어가는 게 당연합니다. 이걸 되게 이질적으로 내가 일부러 안 쓰이게 하려고 하는 노력은 관절의 건강에 좋지 않아요. 이거는 또 말하자면 너무 기니까 이건 패스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세트 남았으니까 마지막 세트 전에 제가 왜 이 상태에서 약간 숙인 자세로 레터 레이즈를 하냐, 여기에 따라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팔이 움직이는 경로는 날개뼈의 스캡션이라고 해서 날개뼈가 원래 이 방향을 보고 있거든요. 이 방향을 보고 있지 않아요. 완전 옆이 아니라 살짝 30도 앞. 그래서 그 방향에서 움직이기 좀 더 편하도록 위치를 그렇게 살짝 숙여서 잡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똑바로 서 있으면 떨어지는 무게에 대해서 얘가 많이 대항을 하겠죠. 근데 제가 약간 숙여주면 얘보다 뒤쪽에 있는 놈이 대항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들고 내리는 동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상부 승모근의 섬유가 짧아지게 되면 어깨가 이렇게 되는데, 그것보다 약간 뒤쪽에 있는 상부 승모근의 섬유가 짧아지게 되면 날개뼈는 약간 이런 위치로 와요. 하지만 현대인들의 대다수가 문제가 되는 건 날개뼈의 어깨 위치가 이 정도, 날개뼈와 어깨 위치가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지, 그걸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런 운동들을 자꾸 해주려고 하잖아요. 따라서 조금 더 데미지를 상부 승모근의 전부 섬유보다 약간의 후부 섬유 쪽으로 편향시켜주기 위해서 자세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덤벨 레터 레이즈 끝났고요. 다음은 레그 익스텐션입니다. 위치 세팅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기준이 요 패드 있죠. 요 패드 이 부분이 오금에 딱 껴지는 정도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오금이 딱 껴지는 범위를 찾았다. 그리고 나서 등받이에 기대 봤더니 등받이가 너무 앞쪽으로 와 있어서 몸이 이렇게 앞으로 밀려. 그러면 그 위치에 적정하게끔 이제 등받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두 칸 정도 뒤로 밀어줘야겠죠. 저한테는 지금 한 요 정도, 아니요. 저한테는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금이 딱 껴져 있고 이제 등받이도 조절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 엉덩이가 요 홈 있죠. 요 홈에 딱 껴지게 돼요. 그리고 등이 편안한 상태가 될 겁니다. 이러면 여기랑 이제 다리 무릎 쪽에 있는 부분이랑 등 쪽에 있는 부분은 잘 맞춰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강이에 걸쳐지는 롤러의 위치를 설정하셔야 되는데, 롤러의 위치는 발끝을 이렇게 몸쪽으로 당겼을 때 여기 걸리면 돼요. 그리고 발등에 걸리적거리지 않게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이쪽으로 오면 운동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두셔야 돼요. 그러면 저한텐 한 요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 기구는 세팅하기 굉장히 편하게 해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절하셔야 되는 건 지금 등, 골반, 무릎 위치 다 조절했죠? 발목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롤러가 앞으로 지금처럼 정상 범위로 빠져 있을 거야? 아니면 더 들어올 거야? 아니면 덜 들어올 거야? 보통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웬만한 머신들은. 그러면 얘의 범위는 다리를 끼고 들어가서 모든 위치를 완벽하게 결착시키고 딱 앉았을 때 살짝 뜨게 만들어야 돼요. 오케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것보다 한 칸만 당겨 놓으면 제가 앉았을 때 이제 살짝 떠 있죠. 예, 이 정도의 위치에다가 세팅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이라면.
만약에 내가 단축성 구간에만 좀 더 집약적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라면 아예 좀 더 떨어뜨려 놓고 운동 진행하셔도 되고, 어찌됐든 지금 저희 주 4일 프로그램에서 목적은 이런 식으로 세팅하시면 돼요. 자, 너비는 골반 넓이 정도로 서시는 게 좋아요. 서신된다. 골반 넓이 정도로 앉아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골반에 톡 튀어나온 뼈가 만져질 겁니다. 거기를 쭉 가로질러서 앞으로 갔을 때 무릎 뚜껑이라고 하는 요 슬개골 있죠? 여기가 정 가운데를 그대로 가로지르면 되세요. 자, 발끝 몸쪽으로 당겨 놓으시고 가슴 펴고 엉덩이가 들썩들썩하지 않도록 이 레그 익스텐션의 핸들을 꽉 잡아주시면 돼요. 보통 뭐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요.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잡는 편입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덜 쓰면서 내 몸을 완전히 이 패드에다가 쏙 박히게 해줄 수 있어요. 자, 이 상태 만들었으면 끝까지 다 펴주시고요. 다시 다운, 다 펴주시고 다운, 다 펴주시고 다운. 레그 익스텐션은 마찬가지로 웜업 한두 번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레그 익스텐션에서 뭐 무게 한 칸 가면서 웜업 하실 필요 없고요. 그러면 뭐가 많이 쌓인다? 전구 볼륨이 많이 쌓인다. 그래서 그냥 듬성듬성 넘어가서 분중량 도달시키시면 돼요. 자, 일어나실 때 빼고 나와서 뭐 간단하게 요 정도라고 칠게요. 아침에 레그 익스텐션을 하고 또 하네. 자, 그럼 익스텐션 웜업 끝났으면 보는 거야. 3세트 내 1알라이알이야? 10에서 12개를 한다고? 1011 그러면 하나 쓱 싹, 둘 쓱 싹, 셋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죠? 쉬는 시간 1분 30초래요. 자, 세팅 다 해놨으니까 들어가서 운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씨, 왜 이렇게 무거워? 자, 잡아놓고 오케이, 충분히 했다고 치고요. 자, 그러면 무게 기록하고 첫 세트에서 했던 반복수 기록하고 쉬는 시간 누르고. 발바닥을 어떻게 네, 발바닥 이렇게 이 발끝을 몸쪽으로 계속 당겨놓고 하셔야 돼요. 요거 질문 잘 주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일단 제껴놓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당겨놓고 하셔야 됩니다. 아, 왜 그래요? 이거는 말하면 또 길어져요. 그래서 한 20분 잡아먹을 것 같으니까 요거는 제가 유식해서 20분을 잡아먹는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시간이 들어간다는 거죠. 어쨌든 포인트는 왜 그러냐? 무릎의 안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아리가 신장된 위치에서 충분히 수동적인 장력으로 인해 무릎 대퇴를 정강이 쪽으로 끌어당겨주는 역할을 해줘야, 그래야 관절의 적합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무릎이 구부러졌다 펴지는 동안 잘 움직여줄 수 있어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겨놓고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내릴 때나 올릴 때나 이렇게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놓은 상태에서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려야 되냐? 안쪽으로 돌려야 되냐? 바깥쪽으로 돌려야 되냐? 이거 질문 주시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 세트 끝나고 설명드릴게요. 자, 두 번째 세트고요. 1011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우, 그만. 자, 그러면 PD님이 질문 주신 대로 이 상태에서 지금 일자죠? 5도 정도만 돌리면 충분해요. 여기서 더 돌리거나 아니면 허벅지 바깥쪽을 공략하겠다 합치고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서 혹은 이렇게 찬다거나 하게 되면 무릎 관절은 앞뒤로 주어지는 스트레스는 세요. 이렇게 움직이는 스트레스는 세다고. 근데 좌우나
돌아가는 스트레스 텐서는 약해요. 근데 이 지금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저항의 부하는 아래로 꽂히고 있죠. 제가 이렇게 하면 그 부하를 무릎 관절에서 앞뒤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일부러 이렇게 돌렸어. 그럼 이제부터는 이 부하를 어떻게 받는 거예요? 좌우로 받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꺾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아까 무릎 관절은 안 밖으로 꺾이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다 그랬죠? 약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레그 익스텐션 특성상 상대적으로 좀 높은 무게를 다루는데 그 상태에서 이렇게 꺾거나 이렇게 꺾어버린다? 그러면 무릎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좀 많이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에서 혹은 약간 5도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케이? 아, 이거 다음 종목이 진짜 헬인데. 저희 레그 익스텐션을 고통의 의자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다음 종목인 박스 스플릿 스쿼트는 지옥이라 그래요. 집에 가고 싶어지는데. 저 지금 한 3시간째 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가죠. 1, 1알라이알까지 잘 도착하시는지 보셔야 되고요. 발바닥이 정면 볼 때까지 쳐주셔야 돼요. 오케이? 발바닥이 정면 볼 때까지. 아시겠죠? 발바닥이 정면 볼 때까지. 무릎 피다 마시고 발바닥이 정면 볼 때까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뭐 자세를 할 거는 크게 없는 레그 익스텐션 끝냈고요. 다음 F1 박스 스플릿 스쿼트. 똑같이 목표 근육은 대퇴 사두고 얘는 2알라이알 8개에서 10개를 하는 거고 2010으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저희가 정통적으로 알고 있는 불가리안 스쿼트이라고 부르는 애랑 동작은 비슷한데 좀 디테일한 요소가 다르고 뭐 좀 목적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그런 불가리안 스쿼트를 진행을 할 때 보통 벤치에다가 발을 올려놓고 하지만 저희는 지금 이렇게 보이는 박스에다가 발을 올려놓고 할 겁니다. 타겟 머슬은 레그 익스텐션이랑 똑같이 허벅지 앞쪽이에요. 그런데 셋업이 좀 중요하거든요. 셋업을 어떻게 찾을 거냐면 제가 스쿼트 알려드리는 데이 1 영상에서 대퇴 사두가 많이 쓰이려면 무릎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앞쪽으로 많이 밀려야 돼요. 그러면 쉽게 다리가 뒤로 가 있을 때 스플릿 스쿼트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다리가 뒤로 가 있을 때 무릎이 이 위치에 있는 것보단 이 위치에 있는 게 훨씬 더 대퇴 사두가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 근육이 대퇴 사두라면 우리는 가급적이면 무릎이 앞으로 좀 많이 밀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러면 그런 상황을 만들었을 때 발을 올려두기 편한 그런 셋업 위치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봐주시면 그러면 우선 앞다리가 운동하는 다리니까 뭐 뒷다리도 운동이 되긴 하는데 뭐 이건 좀 복잡한 기전이고 자 앞다리가 운동이 되는 거니까 앞다리가 운동이 됐을 때 박스 위에 발을 올려놓고 무릎이 앞으로 많이 나갈 수 있는 위치를 찾는 거예요. 저한테는 한 이쯤일 겁니다. 그리고 전제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상체가 웬만하면 서야 돼요. 숙여지는 순간 대퇴 사두를 타겟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서야 돼요. 그럼 저한테 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때 반대쪽 올려놓은 다리 허벅지 뼈가 지금처럼 일자 정도에 있어야지 얘가 이런 식으로 있게 되면 안 됩니다. 거기 카메라에 보이나요? 네, 이런 식으로 있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얘가 일자 위치에 있는 정도를 찾고 이때 무릎이 앞으로 무릎이 앞으로 충분히 밀릴 수 있는 위치 여기에 발목 유연성이 떨어지는 사람들 뭘 하면 좋다 그랬죠? 예, 그렇죠. 힐 웨지 쓰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이 위치 찾았으면 저한테는 이게 적정 위치잖아요. 그러면 맨몸으로 몇 개 체크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아까 박스 스플릿 스쿼트를 하는 이점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디테일한 요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스플릿 스쿼트를 하게 해도 힐 웨지를 쓰면 무릎이 충분히 앞으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좀 더 깊이 가기 전에 무릎이 땅에 걸려버리죠. 그럼 더 내려갈 수 있는데 못 내려가잖아요. 물론 대퇴 사두 운동을 할 때 많이 내려간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막혀버리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박스 위에 바로 올려놓는 것도 디테일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뒤에 있는 다리는 대퇴 직근이 운동을 하는 동안 길어진 위치에서 부하를 담당할 수 있는 운동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박스 스플릿 스쿼트를 진행하는 겁니다. 무게 들고 웜업 했다고 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셋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ELIR이네요. 2010이고요. 그러면 이 정도일 테니까 올려놓고 하나, 둘, 셋, 넷, 섯, 곱, 덜, 홉. 오케이. 통상 이러고 반대발 바로 하고 쉬죠. 이런 게 보통 많이 했었던 시퀀스일 거예요. 하지만 원래 정통적이라면 조금 더 생리학적으로 타당하게 접근을 한다면 이 다리 했으면 적정 시간 쉬고 반대다리를 하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쉴 겁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1분 30초를 넣어놓은 거거든요. 앞다리 하고 이제 오른발 하고 1분 30초를 쉬어요. 보통 왜 바로 하지 말고 한 다리 끊어서 하냐. 어차피 기왕 매 맞는 거라면 후다닥 맞고 그냥 끝내고 싶은데 뭐 물론 그런 심리에 있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지금 빨리 쳐맞고 끝내고 싶은 게 아니라 운동 효과를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 상태에 있어서 앞만 오른발이 주로 운동을 했다고 해도 지금 이 상태에서 왼다리도 아예 운동을 안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뒤에 올려놓은 다리는 대퇴직근이 랭슨 범위에서 트레이닝을 하게 된다고. 길어진 근육의 길이가 길어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운동 어느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또 뭐예요? 이 다리가 운동하든 이 다리가 운동하든 내 심장과 폐와 막 이런 애들은 운동을 해야 안 해? 여전히 운동한다는 거죠. 그죠? 계속 호흡도 교환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다리 했으면 어느 정도 세트 간 피로가 씻겨 나갈 때까지는 쉬어줬다가 이제 반대 다리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에다가 두고 하겠죠. 자, 그러면 시작. 제가 농땡이 피려고 6kg 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진짜 제 본중량대로 스플릿 스쿼트를 하면 저 쉬는 시간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또 그러면 영상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알겠죠? 맨몸으로 해도 힘들어. 자, 그러면은 이제 왼다리 했죠? 몇 분 쉬어야 돼요? 똑같이 1분 30초 쉬고, 그죠? 자, 제가 6kg로 했고 10개씩 했고 다음 쉬는 시간 1분 30초고, 그죠? 오줌 마려우니까 화장실 갔다 올게요. 어쨌든 그러더니 애려. 시합이 다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이제 운전을 해서 가야 되잖아요. 와, 가슴이 다치잖아요. 그러면 이걸 못해요. 아, 이렇게 돼가지고 진짜 한 팔로 막 이렇게 걸고 운전하고 집까지 왔어. 그 다음부터 이제 다음날 보니까 뭐 멍들면 시퍼레지잖아요. 이거는 안 시퍼레져요. 보라색이 돼버려 그냥.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 아픈 왼쪽 가슴의 추억입니다. 저 그 전까지는 되게 가슴이 이뻤거든요. 가슴이 되게 이쁜 선수였는데 뭐 그것 때문에 말아먹었죠. 결론은 뭐다? 힘자랑 어디 가서 힘자랑하고 그러면 득될 게 없어요. 에?
스트랩. 이거 그냥 이게 사면 되지, 그죠? 이렇게. 어쨌든. 타이밍 정확하죠? 이거 짬이 쌓이다 보면은 내가 지금 이 정도 소변이 찼을 때 후다닥 다녀오면 1분 30초에 끊겠다, 2분에 끊겠다 딱딱 안다고. 얼마나 운동을 그래서 꾸준히 하면 얼마나 이점이 커요. 자기 오줌 양도 파악이 되고. 자, 템포가 2010이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상체 세우고, 여덟.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몇 분 쉬어요? 똑같이 1분 30초 쉬었다가 다음 세트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그냥 목 말리면 마시는 거예요. 보통 이게 체중당 최소 파운드당이었는지 체중당이었는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어쨌든 킬로당이건 파운드당이건 최소 10ml 먹어주는 게 권장량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니요, 그냥 일상 내에서. 근데 킬로로 하냐 파운드로 하냐에 따라서 거의 2.2배가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나중에 알게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찌됐든 보편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못해도 하루에 2리터 정도는 먹어줘야 돼요. 성인이라면 물을. 운동하는 사람이면 더 먹겠죠. 그리고 저는 물을 좀 많이 먹는 편이고 약간 물탱크라서 저는 하루에 한 3, 4리터 먹어요. 원래는 억지로 막 5, 6리터 먹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하루에 3, 4리터 정도면 충분하고 못해도 2리터 정도는 드시는 게 좋다. 보통 보면 저희 와이프도 그런데 빼짝 마르고 근육 없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꼭 물 많이 안 먹어요. 자, 똑같이 템포 똑같죠? 하나, 둘, 셋, 이 얘기는 뭐냐? 여기서 제발 쉬지 마요. 여기서도 야 존나 힘들어, 쉬지 마시고 바로 하나, 둘, 왔으면 바로 내려가. 왔으면 여기서 쉬면서 이러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개수 많이 쉰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템포 이어가 주세요. 오케이, 다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1분 40초 또 쉬고 두 세트째 한 거죠. 마지막 한 세트 남았고요.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안 하고 싶은데 카메라가 있으니까 뭐라도 말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우리가 하체 운동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 저한테 양발로 하는 운동, 한 발로 하는 운동, 뭐 이런 거 짝발로 하는 운동이라고 얘기할게요. 근데 한 발로 하는 운동이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양발로 하는 운동 뭐 있어요? 스쿼트, 레그 프레스, 뭐 이런 애들 있고, 한 발로 하는 운동 뭐 있어요? 런지, 스플릿 스쿼트, 뭐 불가리안 스쿼트, 뭐 이런 것들 있죠. 근데 보통 이 기능성 운동들에서는 불가리안 스쿼트라고 잘 안 해요. RFSS라 그래가지고 리얼 풋 엘리베이션 싱글 레그 스쿼트 뭐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뭐 어쨌든 그러나 저러나 저한테 양발로 하는 운동, 한 발로 하는 운동 둘 중에 딱 하나만 골라서 해 라고 하면 저는 한 발로 하는 운동이에요. 왜 그러냐? 일단 첫 번째, 기능적으로 훨씬 더 효율성이 좋아요. 왜냐면 양발로 하는 운동, 스쿼시나 레그프레스는 양발로 이렇게 하는 운동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한번 삶을 보자고요. 인간의 기능, 인간의 로코모션, 그런 것들을 보자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어요? 없다고. 다 이렇게 짝발로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기능적이다. 원래 인간한테 요구되는 움직임에 가깝다.
그래서 한 발로 하는 운동이 좋다. 그래서 제가 꼭 한 발 하는 운동을 넣어주고 싶었어요. 제 마음 아시겠죠? 그리고 한 발로 하는 운동이 대사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더럽게 힘들어요. 제 마음 아시겠죠? 레그 익스텐션도 한 발로 하세요. 한 발로 하셔도 되죠. 근데 그걸 굳이? 일본 사셨다가 왜 그건 야 이거는 한 발로 하는 거 좋다고 그러고 레그 익스텐션 한 발로 하면 그건 굳이? 왜 그따구로 말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동작이 똑같잖아요. 그냥 동작이 똑같은 거를 그냥 한 발로만 바꾼 거잖아요. 근데 동작이 똑같은 걸 한 발로 바꾼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쉽게 표현하면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한 발로 하는 운동 되게 좋아요. 저는 꼭 한 발로 하는 운동만 골라라고 하면 한 발로 하는 운동 할 거예요. 뭐래냐? 둘 중에 하나 골라라고 하면 전 꼭 한 발로 하는 운동을 할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대다수들의 운동 목적에 훨씬 더 그게 적합해요. 스쿼트를 해서 세지고 잘하고 근비대가 일어나는 거 물론 스쿼트 되게 좋은 운동이지만 한 발로 했을 때가 근비대 관점에서 이점이 더 크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하체 운동할 때 반스가 좋아하잖아요. 네. 반스 괜찮아요. 반스 좋아요. 가급적이면 웨이트 트레이닝 하실 때는 바닥이 좀 평평하고 지면과 접지가 잘 되고 너무 높지 않고 발이 안에서 많이 놀지 않고 그런 신발들이 좋습니다. 예전에도 나 이 얘기 진짜 하고 싶었어. 예전에 제가 동건쌤이 여기 와가지고 저랑 같이 영상 찍었을 때일 거예요. 데드리프트 알려주는데 동건쌤이 포스인가? 뭐 무슨 나이키 신발을 신고 왔어요. 패셔너야. 물론 그 기능상에 뭐 농구로부터 창안된 뭐 이런 거라고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뭐 요즘 인식은 패셔너로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시간 잡아먹으니까 말하면서 할게요. 근데 제가 그래서 데드리프트나 이런 하체 운동 할 땐 그렇게 발이 많이 안에서 노는 신발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덩크로 그거 신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지는 그거 신고 남 신발 가지고 지랄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제가 또 악플 달까봐 욕을 못 하겠는데 뭐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생각이 없냐? 네가 그 신발 신고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새끼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아니 나는 그때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이잖아 말로. 그리고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은 그 신발을 신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죠? 어쨌든 자 오늘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박스 스플릿 스쿼트 저희 3세트 잘 했고요. 다음 운동 종목은 닐링으로 케이블 크런치 하는 거죠. 분명히 제가 데이 1 영상에서 하는 자세랑 포인트들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기서 또 얘기하면 잔소리밖에 안 되니까 이건 그냥 지금 저랑 같이 파트너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세팅 좀 할게요. 운동은 매일 하면 좋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매일 할 필요 없어요. 너무 단호해요. 너무 단호하나? 이게 폐해라 그래야 되나? 뭐 안 좋은 점? 쉽게 얘기하면 그게 뭔 줄 알아요? 제가 맨 처음부터 되게 뭐 근거, 논리, 과학 이런 거 되게 많이 어필했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예를 들어서 복근 운동 매일 하면 좋다는데 이런 얘기를 누가 물어봤어. 그러면 어느 암흑의 선수들은 매일 안 해도 됩니다. 전 매일 안 하고요. 매일 하실 필요 없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매일 할 필요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제가 거기다가 대고 매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고 넘어가잖아.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또 뭐라 그래. 새끼 그렇게 과학 근거 기반을 외치더니 이제 대가리 커가지고 대충 대답한다고. 그래도 대답 안 할 거예요. 매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이래 놓고 또 얘기를 해준다 또.
왜냐면 복근의 기능 때문에도 어쨌든 이런 누적 데미지가 너무 심하면 내가 쉽게 얘기해서 기를 빡 모았다가 빡 운동하고 기를 회복하고 모았다가 빡 운동하고 할 때보다 기능적인 발달에 효과가 떨어질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스쿼트를 잘하고 싶다 그래서 맨날 스쿼트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걸 다 동감하듯이 큰 근육이냐 작은 근육이냐 차이가 있잖아. 어쨌든 근육은 근육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만약에 내가 복근의 근 비대를 원해, 내가 막 식스팩을 원해 라고 하더라도 내가 식스팩을 원한다는 건 근육이 어느 정도 자라줘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근육이 자라려면 제가 프로그램 설명 영상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운동을 얼마나 할지를 정하는 건 내 회복력이 얼마나 받쳐주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는 거죠. 내가 운동을 하는 만큼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는지만큼 좋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회복 시간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말해줬으니까 악플 달지 마요. 오케이. 잠깐만 일단 쉬는 시간 체크하고요. 몇 킬로야? 예, 무게 체크하시고 저희 본 세트 한 세트 한 거예요. 1분 쉬었다가 다음 세트 들어갈 겁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입금 문자였어요. 저녁 뭐 드실래요? 제가 쏩니다. 아. 15초 남았고요. 복근 운동 하실 때도 특히 복근 운동 할 때 사람들이 호흡을 과하게 내쉬는 경향이 좀 커요. 꼭 복근 운동 하는데 막 이렇게 내쉬는 거 그러실 필요 없어요. 호흡에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적당히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대각선상에 힘선 맞춰놓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랬죠. 거기에 소리 들어갈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시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지 막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저희 형구쌤이 이렇게 호흡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쿠쿠. 밥솥 쿠쿠할 뜸들이게 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쿠쿠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 많다고 그렇게 놀리더라고. 오늘 지금 한 3시간째 운동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지금 데이 2랑 3를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지금 기운이 없어 보인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영상을 빨리빨리 올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특히 데이 3에 좀 종목이 많네. 시간은 비슷하게 끝날 것 같아요. 그죠? 저랑 옆에서 훈련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랑 지금 옆에서 파트너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좀 뭐랄까요? 덜 심심하실 거예요. 제가 뭐 엄청 재밌는 사람은 아니지만 C구나. 민들레 C.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갈비뼈가 골반 쪽으로 가는 거지 골반을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흉하네. 자, 갈비뼈를 움직이는 겁니다. 골반을 픽스해 놓고 여기서 얘네가 막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우. 쉬었다가 라스트죠? 거의 다 왔습니다. 데이 3 끝이 보이네요. 근데 솔직히 좀 그런 생각 좀 찍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찍기 싫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볼까? 끝까지 계속? 안 할 것 같은데. 솔직히 할까 싶어요. 저 되게 고민 많이 하고 짠 프로그램이긴 하거든요. 뭐 누가 보기에는 허접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어디 가서도 좀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습니다. 또 이게 또 2, 3년 후에는 이 프로그램이 부끄러워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고민 많이 하고 짠 프로그램이거든요. 자부심도 있고. 근데 솔직히 영상 찍으면서는 그런 생각 좀 많이 해요. 이거 볼까? 아! 데이 3! 마지막 닐링 케이블 크런치까지. 그냥 크런치 안 하고 닐링 케이블 크런치를 하는 이유 말씀드렸었고, 어찌됐든 오늘도 부상 없이 무사히 훈련이 끝났습니다. 따라 하셨던 분들도 큰 탈 없이 오늘 알차게 운동하셨을 거라는 거 바라보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반영해서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 드리는 거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라이브를 열었을 때 들어와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데이 4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